안녕하세요. 설계과제 5차 팀 모임 결과 발표를 맡게 된 타임이즈 골드조의 조장 정재호입니다. 조효조는 전동 킥보드 2인 감지 시스템을 이제 선정을 하였고 이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도출 과정으로는 문제 제시, 핵심 문제 제시, 기존 기술 제시, 기존 기술의 문제점, 아이디어 제시,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에 대해 절차를 밟았고 아이디어 구현으로는 현재 공유 킥보드의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저희 아이디어 알고리즘 그리고 2인 감지 방법과 IoT 연결성과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기대 효과로 실용성과 기대 효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회의와 업데이트와 예상 Q&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도출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전동 킥보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관련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사고도 이제 급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소비자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원인으로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운행 사고가 64.2%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운전 미숙의 원인이 무엇이냐? 국토교통부의 지적에 따르면 2인 이상 탑승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2인 탑승의 경우 운전자의 집중을 분산시키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어 실수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최대 하중이 100에서 120km 내외인 전동 킥보드에 무리를 주어 제품이나 부품의 고장을 일으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2인 이상 탑승을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국내에 5개의 이제 공유 킥보드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에서 이제 각각 안전 장치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로는 아, 킥보드의 기울기, 속도, 방향성을 감지하여 급출발을 방지하고 넘어짐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음파 센서와 카메라는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경고 시스템을 구동합니다. 적외선 센서는 이제 센서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경고 시스템을 이제 구동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존 기술에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제 교통법과 처벌을 이제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기업의 안전 장치에도 이제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 사고율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2023년 조사 결과에도 전동 킥보드 사고율은 줄지 않고 3년간 이제 55명이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전동 킥보드 기업에서 핵심 원인이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는 기술 선례가 없었고 안전 관련 기술을 개발에 소극적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로는 이제 문제 해결이 이제 안 된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의 개발 목표는 전동 킥보드에서 2인 이상 탑승 여부를 감지하여서 2인 이상 탑승 시 경고 시스템을 이제 발동을 이제 하고 경고 3회 이상 시 전동 킥보드 어플을 이제 차단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향후 2인 이상 탑승을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2인 이상 감지 시 바로 전동 킥보드의 작동을 중단하는 것은 추가 위험을 발생할 수 있기에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처럼 삼진 아웃 제도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기술과의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 기업들의 이제 기술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경각심과 향후 피해 방지에 관해서는 기존 기술은 이제 없지만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제 어플을 차단함으로써 이제 경각심을 주고 향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 적용 시점 동안 기존 기술은 운행 중이라면은 저희 아이디어는 어플을 차단함으로 운행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시스템의 목적 또한 다른데요. 이제 싱싱 같은 회사는 넘어짐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킥고잉, 직구터는 이제 충돌 방지를 이제 목적으로 안전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아이디어는 2인 이상 탑승을 이제 방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공유 킥보드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기존의 알고리즘은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요. 스마트폰 앱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앱을 작동을 했을 때 QR 코드로
이제 전동 키보드 고유 번호를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앱에서 운행 시작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전동 키보드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행을 하게 되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앱에서 운행 종료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앱에서 이동 거리만큼 결제가 되고 전동 킥보드는 이제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 기존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디어는 이제 운행 전동 킥보드 작동 후 바로 적용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동 킥보드에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가 온이 되었을 때 1인 탑승 및 이상이 없을 경우 정상 작동되며 어플로 운행 종료 시 이동한 거리만큼 계산해서 계산 후 킥보드 자동 시동을 끄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 탑승 감지 시에는 앱에 경고음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 어플에 경고 몇 회 2인 이상 탑승이 감지되었습니다. 텍스트를 띄우고 경고 시스템을 줍니다. 경고 3회 이상 시 다음 전동 킥보드 어플 사용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사용을 차단합니다. 그럼 2인 감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셀은 무게, 즉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압력이 가해지면 저항의 변한 성질을 이용해서 킥보드 발판에 여러 개를 설치하여서 압력이 감지되는 압력 센서 수에 따라 탑승 인원을 감지합니다. 체중에 비해 센서의 민감도가 높아 발의 위치를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발판은 이제 고무로 되어서 분할 배치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 전동 킥보드를 직접 탑승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1인과 2인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인 탑승 감지를 위해 압력 센서 발판 배치 구도를 4 곱하기 3 배치로 선택을 하였는데요. 대부분의 탑승 자세에서 중앙의 발판은 항상 발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앙 발판은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1인 탑승 시에는 3개에서 4개의 발판이 눌리는 반면에 2인 탑승 시에는 7에서 8개의 발판이 눌리게 됩니다. 따라서 8개 압력 센서 중에서 6개 이상 인식이 되면은 2인 탑승으로 이제 간주를 하려고 합니다. 업고 타는 경우도 이제 고려를 해봤는데요. 이제 업고 타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전동 킥보드는 손잡이를 양손으로 밀어야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한 손으로 이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사람이 혼자서 매달려야 되는데 사람이 혼자서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은 평균 7초밖에 안 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든 발이 땅에 닿게 되므로 이제 업고 타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외선 거리 센서인데요. 적외선 거리 센서는 물체를 감지합니다. 적외선이 장애물에 부딪히면 돌아와서 장애물까지 거리를 측정하는데 초음파 센서보다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좁은 발판에서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킥보드 위에 발이 많아지면 거리 측정 합이 작아지는 원리를 이용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인 탑승 시에는 위아래 반사 거리 합이 약 30cm인 반면에 2인 탑승 시에는 위아래 반사 거리 합이 약 10cm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리 합이 15cm 이하이면은 2인으로 이제 간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고 타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oT 연결성과 자동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전에 실제 휴대폰 앱으로 개발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실질적인 역량으로는 저희가 앱을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앱의 기능을 이제 아두이노로 이제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와 부저와 무선 통신기가 내장된 이제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박스에 이제 LCD 스크린과 버튼 1, 버튼 2, 버튼 3, 그리고 RFID 카드 리더기 이렇게 총 5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먼저 버튼 1 로그인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LCD 스크린에 아이디를 입력하시오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RFID 카드 리더기에다가 이제 카드를 대면은 카드 고유 번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고유 번호를 통해서 뭐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텍스트를 이제 출력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로그인을 이제 구현하는 것이죠. 버튼 2를 누르면은 전동 킥보드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이제 무선 통신으로 이제 전동 킥보드 작동을 하게 되고 이제 전동 킥보드 아두이노 내에서 2인 이상 감지 시 무선 통신으로 앱 아두이노에 경고 신호를 전달합니다. 앱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부저가 울리고 LCD 스크린에 경고 몇 회 2인 이상 감지됐을까 이제
감지됐습니다. 이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버튼 3을 누르시는 전동 키보드가 이제 작동을 중지가 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앱의 기능을 이제 아두이노로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전동 킥보드 알고리즘은 먼저 시작 신호를 받게 되면은 작동을 시작합니다. 30초마다 센서를 통해서 2인 이상 타고 있는지 판별을 하게 되면은 yes 일시 앱 아두이노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종료 신호를 받으면은 이제 인코더로 측정한 이동 거리 데이터를 이제 앱 아두이노로 이제 전송을 하고 작동을 종료합니다. 이제 앱의 이제 알고리즘은 카드 리더기로 이제 아이디를 받고 해당 아이디가 경고 3회 이상을 받았는지 카운트를 합니다. 3회 미만 시 정상을 작동하고 3회 이상이면은 이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차단하는 거죠. 운행 중에서 이제 경고 신호가 들어오면은 해당 아이디에 경고 플러스 1을 하고 운행 후 이동 거리 데이터를 이제 받고 이동 거리당 이제 뭐 계산을 해가지고 LCD 스크린에 몇 원 결제됐으면 텍스트를 띄우는 것이 이제 앱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 아두이노는 전후 킥보드 아두이노는 킥보드 시작 신호, 종료 신호를 보내게 되고 전후 킥보드 아두이노는 앱 아두이노의 경고 신호, 이동 거리 신호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위와 같이 자동화 어떤 것이 연결성인가 어떤 것이 이제 자동화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킥보드 시작 신호, 종료 신호, 그리고 경고 신호, 그리고 이동거리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것이 이제 연결선이 되겠고, 먼저 그리고 자동화로는 이제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감지된 무게 센서가 6개 이상 또는 적외선 거리 센서 반사 합이 15cm 이하이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인코더 센서 이동 인코더 센서의 이동 거리 누적 데이터와 그리고 종료 신호 수신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이동 거리 데이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또한 앱의 자동화에서는 사용자 아이디를 조회했을 때 경고가 3회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사용을 차단하고 운행 중에 경고 신호를 이제 수신했다. 그럼 사용자 아이디의 경고 플러스 1을 함으로써 자동화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기존 전동 킥보드, 즉 하드웨어를 크게 변형하지 않고 이제 센서만 이제 하기에 실용성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금속 보시는 것처럼 금속 위에 고무판이 있으므로 이 사이에 이제 무게 센서를 이제 설치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동 킥보드는 이제 화살표로 보시는 것처럼 앞뒤가 막혀 있으므로 여기에 적외선 거리 센서를 설치하면은 이제 쉽게 이제 2인 이상 감지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용성이 있고 또한 이제 기존 공유 킥보드 운행 알고리즘 즉 앱의 기능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이제 운행 중에 경고 시스템에 대해 추가를 함으로써 이 또한 실용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앱에서 특정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 기대 효과는 바로 사고율 감소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정부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의 핵심 문제로 삼는 2인 이상 탑승을 이제 금지시키므로 사고율이 이제 감소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또한 생산 단계에서 저희가 고안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안전한 전동 킥보드 장치를 만드는 것을 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은 사고율이 줄어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체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전동 킥보드 파손 그리고 과적 파보로 발생하는 잔고장 수리비가 이제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회의와 업데이트와 예상 Q&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팀 회의로는 전동 킥보드 2인 감지 시스템을 이제 최종 아이디어로 선별을 하였는데요. 이제 조원들과 이제 회의 결과 전동 킥보드 2인 감지 시스템이 제일 현실적이고 일상과 가까운 것이어서 최종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원래는 전동 킥보드 2인 감지 시스템 외에도 층간소음 상쇄 시스템과 IoT 압사 방지 조끼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좀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가, 작동 효과가 명확할 것 같은가, 요 세 개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점수를 매겨봤는데 전동 킥보드 2인 감지 시스템이 이제 13점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이제 앱을 이제 아두이노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원들과 회의 결과 실제 전동 킥보드 어플을 만드는 것은 이제 무리라고 이제 판단을 하였고 앱의 기능을 이제 그대로 이제 대신 아두이노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현한 것으로 이제 합의를 좀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기능인 사용자 확인, 터치 버튼 기능, 결제 기능, 스크린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하였고 반납 장소를 지정하는 GPS 기능을 이제 넣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반납 장소를 정하는 걸 하려면은 이제 실제 지도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GPS 기능을 이제 뺐습니다. 그리고 GPS 기능은 이미 기존에 있는 전동 킥보드 앱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적용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상 Q&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 이상 감지되었을 때 전동 킥보드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이제 더 사고 예방에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0조 4에 따르면은 전동 킥보드는 차도,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근처 5m, 횡단보도 전후 3m의 주차 금지를 이제 법으로 이제 지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역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으면은 추가 교통 피해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인 이상 감지되었다고 갑자기 전동 킥보드의 전원을 차단시켰는데 하필이면 차단된 장소가 위와 같은 장소면은 이제 저희의 아이디어는 법을 어기는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IoT를 이용한 삼진 아웃제를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상 질문으로는 휴대폰 어플로 경고 울리고 경고 텍스트를 띄운다고 했는데 무음 모드로 하면은 사용자가 모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제 앱을 설치할 때 무슨 사용 권한을 허용해 주세요라는 그런 문구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QR코드 앱을 깔면은 카메라 사용 접근을 허용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재난 문자 알림의 경우 무음 모드로 해도 이제 소리가 울리는 이유는 시스템 내에 이제 위와 같은 사용 권한 설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전동 킥보드 앱을 설치할 때 소리 사용 권한을 이제 허용하도록 하면은 무음 모드로 해도 2인 이상 감지됐을 때 알림을 울리게 하여서 사용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타임이즈 걸루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